오늘 이 자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방세환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안을 우리 언론인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네, 방세환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41만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방세환입니다. 푸른 용의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의 기운을 받아 성취의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주시 또한 2024 와스비 세계 관한 컨퍼런스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해라는 등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인구 52만 5천 명을 계획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토를 다지고 중추토를 세워 올렸습니다. 올 한 해는 뼈대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의 외형을 갖추고 각종 사업들의 기반을 갖추는 아젠다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및 체육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24 세계관광 컨퍼런스는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적 행사인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추진할 것입니다. 정령의 푸른 용이 뿜어내는 행운과 성공의 기운을 받아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 스포츠 허브 도시로 성장하며 도시 부재의 완성도를 높이는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를 광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박정훈 기자님이요, 가운데. 네, 응원에서 박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시는 개발 행위 허가가 좀 완화되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좀 추진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광주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고, 또한 광주 시민들이 올해 10대 뉴스에서 교통 관련된 문제들을 인기 뉴스로 꼭 꼽으시면서 상위권을 휩쓰셨는데, 이에 관한 광주시가 추진할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성원으로 좋은 기사들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광주시가 거듭 성장하는 데 진짜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 지역이 전 지역이에요. 강도 1위만 2권역이고 나머지가 1권역인데, 강도 1위는 사실 또 물의 흐름이 이천의 청미천으로 흐르거든요. 광주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환경부에서 한번 큰 소리 친 적도 있습니다. 완화시켰다고. 근데 거기는 또 탄약고가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또 한계가 있어요. 또한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이 전 지역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입지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6만 해배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800해배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개별 허가 범위가 결국은 뭘 낳냐면 소규모 공장, 소규모 소리를 많이 들어요. 소규모 주택. 그래서 그런 한계성이 있는 것이 광주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난 제가 의원할 때 이제 그것이 있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도시계획
그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기준지방고라는 것을 따르게 돼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맹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발표구로 우리가 이제 경기도에서도 또 공부했던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해발표구로 좀 바꿨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법이나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정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 안 맞으면 또 그때 또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면 되는데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아까도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가 그런 어떤 용도 관련해서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뭐 쇼핑몰이라든가 또 웨딩홀이라든가 각종 이제 호텔,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아마 광주가 가장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그런 기준지방고에 대한 불합리성을 갖다 우리가 좀 개선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용도의 어떤 좀 타이트했던 용도를 좀 상향시켜서 그런 어떤 그 숙박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경안 이지부도 그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금 펜스 치고 지금 뭐 속도감이 붙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사업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끔히 좀 해소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그 교통 문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차피 교통은 이제 두 가지 요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로하고 이제 도로에 따른 대중교통 그리고 하나는 철도.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강선은 이제 벌써 착공해서 나가고 있고 미래 3동선 지금 그 탄산평 용역에서 이제 예타 이제 그 심사 대상에도 올려놓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경강선 연장은 지금 용인시하고 오늘 오후에 마지막 용역 보고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이제 그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일 용인시장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 오포 지역 같은 게 지금 8호선 연장하는 관계가 우리는 조금 모순된 논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뭐 국가와 경기도와 광주시가 이렇게 연결돼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은데 그 도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근 시군하고 협의 과정이 엄청 많이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이제 경강선 연장하는 건 용인시하고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또 서울로 나가려니까 성남서 협조를 안 해주면 못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8호선 연장이라서 여러 가지 볼 때 BC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성남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8호선 연장하는 부분은 좀 더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할 차원에서 좀 보류시키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전철을 활용할 계획을 갖다 경기도에서 또 일부 제안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풀어나가는 거에서 좀 얼마 전에 공청회까지 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실에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양수를 갖다 뭐 양수가 적어서 거기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합성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고 그는 충분히 논의해서 가면 능평동까지 더군다나 저 8호선 연장 관련해서는 이제 신현동까지가 이제 급한 데 있는 건데 이번 거는 이제 능평동까지 더 연장을 해서 그쪽도 이제 좀 숨통을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우리가 이제 뭐 수영답평 버스도에서 계속 뭐 국가 예산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 시가 먼저 예산을 이제 받고 시작이 돼서 다른 시 불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우리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같이 더 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런 어떤 교통 체계를 좀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우리가 보면 외곽에서 봐도 이제 외부망은 잘 돼 있는데 또 내부망이 갑자기 이제 인구가 40만이 늘면서 또 우리 광주시가 이제 차량 등록 대수가 그러니까 21만 대예요.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이 버스를 끌고 차를 끌고 다니니까 승용차를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통학 문제 학교 애들 이제 통학시켜야죠. 그때 또 하나는 이제 출퇴근 문제. 그게 많이 이제 하는 게 그 47%가 지금 20대 30대 40대 인구가 이제 47%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청년 인구층의 분포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자가율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대중교통을 우리가 좀 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대중교통 종합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그런 문제, 출퇴근 문제, 노선을 갖다 출퇴근, 학교 통학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좀 효율을 높여서 가면 그러면 좀 더 교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역세권, 네개권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포 쪽에 이제 역이 없다 보니까 이제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거점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요 노선 이제 5개 노선으로 정리가 되겠죠. 5개 노선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하나는 노선 버스별로 색깔을 달리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했지만 이제 광주역 가는 버스는 노란색, 초월역 가는 버스는 파란색. 그래서 우리가 그 버스 색깔을 보면 이게 종점부가 어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것까지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통합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이게 또 선거법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마다 학교 정문 앞에 정류장을 설치를 해서 통학에 무리가 안 가게끔. 그래서 이제 학부 형님들이 좀 이렇게 자가용을 끌고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게끔 그렇게 대중교통화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이제 대시민 호소문을 하나 내야겠죠.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촘촘하게 그렇게 대중교통망을 펼쳐나갈 거니까 이제 자가용은 웬만하면 끌고 나오지 좀 마시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보면 이제 7시부터 8시 반, 저녁 때는 이제 5시부터 7시, 이때가 가장 밀리는 때예요. 근데 그게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제 그런 몇 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해서 어떤 교통의 그 속도율을 좀 높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 네, 오효석 기자님 앞쪽에 4번째 줄이요. 예, 경기의 오효석 기자입니다. 방세한 시장께서는 지난해 인터뷰 때 워스비 세대 관악 컨퍼런스를 매우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 관악 컨퍼런스를 올해 역점 사업으로 성공 개최를 염원에 두고 계신데요.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의미와 또 세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지 설명을 잘 좀 해주시면 시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과거에 좀 의원 되기 전까지였나요? 의원 때 이제 기고를 좀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몇 개 지방지구 이제 지역지에 칼럼을 썼었어요. 그때도 2002년 그 세계 월드컵 때 제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 흥으로 푸는 부분이라고 칼럼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예로부터 다양한 흥을 갖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광주시도 관악이 지금 광주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광주초등학교 관악 제가 지금 후원을 할 때 관악에 갔던 아이들이 지금 서울대 이런 지금 광주 그냥 GJ 유스 앙상블인가 이렇게 가지고 하더라고요. 광주에도 옛날부터도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우리가 크게 관악이라고 하면 이제 2개의 장르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행진하는 이제 마치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연주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70년대 말 정도 되겠죠. 그때는 밴드형 마치형으로 하라고 하면 이제 영광여상하고 이제 동두천 여상 이제 콘타까지 돌리고 행진하는. 그리고 이제 연주하는 게 이제 은광여고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지금 광주 중앙고라고 있죠. 광주 중앙고가 옛 광주 종합고등학교 있는데 그때 아마 전국대회 나가면 연주 쪽에서는 광주 중앙고하고 은광여고가 1, 2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행진 분야에서는 이제 그런 영광여상하고 동부천 여상이 1, 2위를 다투는 그런 걸 과거에 좀 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런 어떤 관악, 옛날 밴드라고 하는 그런 관악의 많은 장르들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정지된 현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전국 관악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도 지금 국제 관악제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편화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참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 당선되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여기 이제 문화재단 오세영 대표께서 이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사실은 대구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잡으면 불협 포함들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도 딱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와스비 세계 관합협회에서 거기를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 다음 개최지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또 개최지 우리가 하겠다는 데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 저희가 어차피 한국에서 빠꾸 맞은 거니까 한국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보류를 시켜놓고 제가 당선된 다음 날 6월 2일 날 서류 접수를 시키고 서류 미리 다 세팅을 제가 해놓고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한 거죠. 그래서 6월 2일 날 세팅을 해서 이제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르렀고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체코 프라하에 가서 승인 받고 12월 달에 이제 와스비 본부가 있는 시카고 가서 그 협약을 하고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세계 관합 컨퍼런스라는 거는 음악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 음악인들이 이제 그 경연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경연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 전에는 그 22년도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광주가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가 20회 의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0회, 20회, 10년, 20년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그게 전 세계 음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통성 있고 그런 아주 그 훌륭한 그런 하나의 컨퍼런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 한 10개국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메인 공연장이 남한산성 아트홀 이제 대공연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10개에서 그 경연 형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지 공연이라고 해서 광주 야외 공연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해서 받으면 그래서 공연할 수 있는 그래서 광주에는 이제 청석공원하고 우리가 이제 이제 도자공원 있잖아요. 고지형 도자공원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의 이제 행궁 그리고 이제 영훈미술관 앞에 그 잔디광장이 좋아서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에 더 지금 굴레 물빛국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야외 공연을 늘 하는데 거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일반인들 또는 이제 뭐 5인조, 10인조 앙상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갈라쇼가 있어서 갈라쇼가 중간중간에 야외 내지 이제 본 행사장에서 펼쳐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진이죠. 그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한 이틀 전에 해서 지금 미국에는 이제 미 해군 분학대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청석공원에서 그 퍼레이드 형식으로 해서 이제 미 해군 분학대라든가 또 우리나라 이제 상공분학대 그리고 지금 용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이제 연합 치타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텐션을 좀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월 이제 16일부터 20일까지 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은 마지막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는 이제 미리 준비돼서 각 이제 개별로 다 통보가 가서 아마 지금 연습 중에 있을 거예요. 악보를 가지고 그렇게 와서 4일 동안 연습을 해서 마지막 날 이제 공연을 펼칩니다. 근데 그때 지금 그 아트홀에서 펼쳐지는 공연들은 거의가 다 이거 이제 초연 작곡가들이 새로 작곡을 해서 이제 던져주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학술 회의도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박람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세계에 있는 뭐 야마 뭐 이런 이제 각종 악기사 우리나라든가 각종 악기사 또 악보사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음대 이런 데서 이제 홍보하는 부스들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펼쳐지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이제 1주년 전에서 이제 그 와스비 본부에서 전직 현직 회장단 그리고 기술위원장 다 와가지고 현장 체크는 다 했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또 리터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면서 광주시가 상당히 이제 어떤 공연 문화도 지역 주민들 이렇게 제가 뒤에서 항상 보면 이제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외부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런던 빈필 베를린 빈필 불러가지고 연주를 했지 않습니까? 국내 연주는 2번씩 하거든요. 얼마 있으면 2월달에 이제 그 베를린 빈필 거기 목간 사중주가 이제 또 예술의 전당하고 광주시에서 또 연주를 합니다. 또 이제 8월 정도 우리가
와스비 끝나면 런던 비필 불러서 또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경기도 단위 서울시나 경기도 단위에서 불러도 잘 안 와요. 외국 전문 연주. 근데 광주 진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시에 와서 연주를 하는 거는 그만큼 와스비에 대한 세계 관악 컨퍼런스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인정하는 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정 범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가 그 세계 관악 컨퍼런스를 잘 마무리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광주가 있는지 몰랐대요. 광주는 전라도 광주만 알았대요. 중앙에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음악계 인사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주요 공연들을 와서 보더니 야 이래서 하려고 했구나. 이래서 될 것 같구나.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또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세계적인 행사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예로 지난해 12월 6일날 베트남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북주석이 국교 30주년 해서 국빈 방문으로 용산을 왔다가 광주시에서 한나절을 계셨어요. 그때 일주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다 입 딱 다물고 국장들 긴급회의만 하면서. 왜냐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용산에서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오픈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도 오신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다 온 거 아닙니까? 23명의 장차관들이 다 왔으니까 그런 국빈 행사를 우리 광주에서 시장실, 상황실, 주메이실 또 그리고 건전 리조트에서 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도 저한테 이제 참 대단하다 고맙다. 용산서도 어떻게 그런 행사를 다 치르냐 이러고 저한테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보고 우리 직원들 국장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면 그 정도 세계 행사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관악이 다시 재생산되고 성장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광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지송 기자님 앞에 네 번째 줄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쿨미디어 최지송 기자입니다. 저는 2020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광주보다 먼저 신청한 가평군인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든 분야에서 TF팀을 추진해서 아주 세분화돼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광주시는 제가 시장님 직접 브리핑한 영상까지 다 이렇게 찾아보고 기사도 다 검색을 해봤는데 유치 효과나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외의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교통 문제, 선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그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4개니까 충분하다고 보지만 그 외에 다른 기타 기반 시설 같은 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작년이 됐네, 재작년이 됐네요, 이제. 재작년에 이제 하려고 유치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뛰었어요, 가평에.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도록 하려고 지금 촘촘히 지금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용인이 뛰어들었죠, 3개월 전에. 그 100만 인구를 그냥 앞세워서 때리니까 용인한테 넘겼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양주가 하고 이제 내년 25년도가 가평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우리는 올해 2월 달에 지금 이제 공고가 나왔어요. 공고가 나와서 우리가 4월 달에 확정을 짓게 되는데 지금 크게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이나 또 이현성 경기도 체육회장님이나 별 무리 없이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제가 사실은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된 계기는 여기 기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양벌동에 지금 이제 그 종합운동장 부지를 오래전서부터 한 17년 됐어요. 오래전서부터 부지를 확정해 놓고 놨는데 그 후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냥 놔두면 30년이 돼도 준공을 못할 수도 있다. 그게 멀고 중요한 금사르의 땅을. 그래서 제가 용인 그 경기도민체전을 끝내고 나오면서 광주가 이렇게 성장 속도가 더군다나 우리 체육이 지금 저 시청체에도 5개 종목이 있어요. 5개 종목이 있는데 그 팀들이 보면 볼링이라든가 이번에 또 그 황저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가 저 펜싱에서 금메달 나왔잖아요. 또 지금 세계 저 하나 지금 또 저기 저 광명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있어요. 걔는 에어로빅 힙합 대회 개인전 나가면 전 세계에서 걔를 따라갈 자가 없어. 항상 1등이에요. 또 볼링이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 있죠, 선수 있죠. 좀 드론도 지금 그런 상태고 여러 가지 그런 선수층은 참 좋은데 하다못해 운동할 공간조차 없어서 참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흥이라는 말씀 드렸지만 이게 도시는 생물이에요. 정치만 생물이 아니고 도시도 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맨날 그 전에 그랬잖아요. 뭐 땅 개발이니 무슨 뭐 빌라니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체육 인프라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과정을 채워가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이밍을 잡아서 계산을 해본 게 2026년이 나온 겁니다. 현재 종목별 구장이 저도 제가 광주시 복싱연맹 회장을 단연간 했었어요. 그래서 도민체전 경기장 격려도 많이 다녀보고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제가 얼추 알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메인 경기장이에요, 메인.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도에 착공하고 이제 그 종합운동장을 이제 25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예산 부족도 있잖아요. 그 작년에 그래서 지방채까지 가까스로 또 지방채까지 얻어 쓰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이제 돈 벌면 갚으면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관련 종목별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다 마무리해서 25년 말까지는 다 세팅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또 수영장이라든가 또 각종 이제 그 경기장이 있잖아요. 근데 웬만한 부분들은 다 그냥 그 복싱 경기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느 도시든지 다 웬만한 학교 체육관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메인 경기장이고 이제 축구장. 축구장은 이제 정규 규격 사이즈로 한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운동장들을 전체를 다 지금 규격화시키고 있어요. 특조금, 특교세 받는 걸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규격화시켜서 더군다나 올 4월 달에 경기도 축구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유소년 축구대회를 저희가 광주시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초등부, 중등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규 사이즈가 뭐 100%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히 다 소화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지금 뭐 경제적 뭐 유발 효과 뭐 이런 쪽에서 아직 뭐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용인 거 보니까 용인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뭐 한 260억 시설비 뭐 이런 거 투자했는데 한 뭐 900억 정도의 뭐 경제적 유발 효과를 얻어냈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도시가 생동감을 가져야 된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그 노선에 이제 그 불법 주차하는 거 있잖아요. 식당 앞에. 근데 우리가 이제 주요 이제 그 밀집 식당가는 풀었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맛집이 이제 식당이 2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맛집에는 갔더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딱지 뜯다가 난리 나잖아.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 학교 스쿨존이라든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그런 금지 구역 외 지역은 전부 11시 반인가부터 1시까지 다 풀라고 그랬어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때는 주차해가 딱질 않겠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식당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도민체전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데이터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양구, 인제 이런 데 보면 체육시설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많고. 그때 보면 인구가 3만이 안 돼. 그때 먹고 산다 이거지.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유치팀이 따로 있어. 전국대 유치만 하는 거야 계속.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쓰고 가는 거야. 밥 먹고 자고. 그래서 우리가 식당들 또 우리 커피숍이나 이런 부대시설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 하나는 26년이라 지금 여유는 있어요. 26년까지 제가 볼 때는 숙박시설이 호텔이 한두 개 정도는 준공이 될 겁니다. 근데 전체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전국체전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민체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뚝 놓고 보면 저희가 중간이에요. 어디서나 다 1시간 조금 넘거나 요 정도 해서 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뭐 복싱이나 이런 데 이제 그 계량 그 몸무게 재는 것 때문에 이제 숙소를 얻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왔다 갔다 해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불편하지 않을 거다. 다만 또 교통 문제도 지금 현재 그런 노선 체계라든가 또 환승 체계라든가 이런 또 그리고 셔틀을 갖다 운영하고 그러면서 채워나가면 그때 26년도 정도면 우리가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부대 시설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음 뒤쪽에서 한번 볼게요. 네, 거기 해주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1시간 반. 정기분화신문에 김수식입니다. 시장님, 그 도시가스 보급 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특히 이제 몇 단위 그 마을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좀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가 도시가스 보급 실태,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뭐 수치까지는 뭐 말씀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가구가 몇 가구 되는지, 몇 개 마을 몇 가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네요. 이게 있어요, 광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농복합시면서 그런 자연불학의 확장성을 키운 도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프로테이저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상수도 보급률, 하수 처리율 이렇게 우리 하죠. 근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90% 정도를 갖고 있어요. 92%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와 광주시에 그렇게 보급률이 높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구역 내 지역. 처리구역 내에서 그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가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더군다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의 어떤 그 사업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코어에너지 지사장하고 들어갈 때 참 불편해하는 거죠. 저는 화를 내고 그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민영으로 되면서 사업성이 안 나오면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연불학 형식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 단위라든가 도시계획 지역 안에는 그 본선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가지치기가 좋은데 가지치는 것도 보니까 왜 이렇게 비싼지 그러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조건은 그 사용성 낙서예요. 사용성 낙서. 그 전에 그냥 설렁설렁해서 넘겼는데 지금 그게 사용성 낙서가 100% 성립이 안 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작년에 또 뭐 반납을 할 수는 없는 경기도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담보를 통해서 두 필지가 사용 승낙이 안 되고 막 또
땅은 있는데 미국 가서 하신다든가 참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기한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탐벌동에 있는 거를 양해를 구해서 다음번 1순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그 안에 충족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도청면 동의를 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식당가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불당리 건봉리 쪽이라든가 보면 그 LPG 광역망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식당에서 이게 불을 피우면 가스가 좀 약해져요 이게. 게다가 보니까 LPG를 써서 또 마을별 LPG를 많이 쓰게끔 지금 그쪽 팀들도 저한테 이제 광주에 이제 필요한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를 마을별로 그런 걸 좀 구축을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요층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도시가스를 정확하게 몇 세대가 하고 그 몇 프로 되냐 이건 제가 별도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알려드리게끔 할게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네. 오태호 기자님, 앞에서 세 번째 줄이요. 네, 지난주 정태우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한강유역 외 지역인 도청면 쪽, 궁평리, 대화산 아래쪽이죠. 궁평리 쪽이 상당히 캠프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개발 얘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쪽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그 개발 계획들이 좀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 현재 춘천 그 D산이 이제 군월산인데 사이 쪽보다는 사이 대화산 아래쪽이 사실은 상당히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광주 지역은 사실 아직까지 토착 세력들에 대한 상당히 어떤 강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 정부지 일부를 사실 마음대로 쓰는 그런 경향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착 세력들과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토착 세력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하여튼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저희는 광주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마침 또 이제 오포가 이제 동의되는 바람에 동 지역은 이제 정주 공간으로 우리가 좀 더 활용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월 곤지암 도척은 이제 산업 및 관광 쪽으로도 좀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기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남한산성 태촌이 쪽 태촌은 지금 증가 속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정하고 남한산성은 남정면이 1,900명이었는데 1,400 몇 명 한 프로테이지상 상당수죠. 또 저기도 남한산성면도 이제 2,900명이었는데 이제 2,400명 정도 줄었고 그 인구가 지금 도청면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정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우선적으로는 그 궁평공원 있지 않습니까? 궁평공원을 통해서 그런 그 기반 우리가 이제 주민 편의 시설들을 확보해주고 공공기업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거기 이제 지부 단위가 들어오면 그만큼 어느 정도 인구는 좀 또 보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태화산 자락 이쪽에는 이제 거기가 유정저수지가 또 있잖아요. 그 유정저수지를 활용한 이제 둘레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다양한 이제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그 캠핑 이런 글램핑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레저 그런 시설들을 또 갖출 거고요. 그 태화산도 지금 우리가 태화산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아이들의 어떤 수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춰서 그쪽이 좀 더 좀 활동력 있게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그쪽 지역이 다 특별대책 1권역이고 자연보적 권역이고 규제가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잘 중앙정부하고 지금 풀어내고 있고 일단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선정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이 이제 되고 나면 좀 이제 그쪽에 이제 활력을 더 찾겠죠. 다만 이제 거기가 이제 정주공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 갖다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더 하나 또 그쪽에서 덧붙이면 우리가 이제 그 유정 IC가 개설이 됐잖아요.
근데 유정 IC에서 나오면 그 시내 쪽으로 오는 것보다 그 지금 저쪽 이제 이천이나 용인 양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거기서 빠져서 나가요. 그러니까 단순 통과 차량들이 꽉 그 파출소 앞 사거리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회도로까지 지금 빼서 단순 통과 차량은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토착 세력 나왔지. 그래서. 지금 하천부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면 하천, 그게 이제 점용이 있잖아요. 그 전에 보면 이제 그 경안천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안천 이제 저 곤잠천에서 불법 경작,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제 광주가 빌라가 많이 들어서 이제 개인 주택들이 들어오시면서 짜투리 땅들이 보이잖아요 주변에. 그럼 그거를 비오는 날도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 경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걸 다시 원상복귀하는 게 참 시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불법인데 불구하고. 근데 하천 점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천이든 도로든 점용 실태를 명확히도 파악을 해서 그것이 행정적으로 올바르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는 지금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이걸 전수조사를 다 하라고 또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어느 날부터 하다 보면 이게 내 땅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좀 전에도 제가 그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명확히 행정에서 명확히 짚고 가야 될 건 명확히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운데 정덕영 기자님이요. 네, 그 뉴스줌의 정덕영 기자입니다. 저는 그 세계 관악 컨퍼런스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지금 TVN에서 그 방영 중인 그 마에스트라라는 그 드라마를 혹시 보셨는지,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 이영희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그거를 보셨는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려면은 관악 컨퍼런스 자체가 이제 좀 매니아층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공연인데 젊은 층을 어떻게 유치하실 건지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갑자기 드라마, 제가 드라마 볼 시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게 그 관악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 층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마 일본, 대만 이쪽에도 지금 동남아가 지금 아시아권이 상당히 학생층에서 강해요. 그 일본, 대만, 싱가포르 쪽이 많이. 광주도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광일중학교, 도척에 광일중학교 그 관악 애들이 있어서 한번 연주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 축제 때 시켜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정도 실력 있는 애들이 있는데 몰랐네. 또 우리 저 공유 사업, 공유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또 하나 지금 아이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그 관악 그 연주회를 했어요. 작년 겨울에. 그 경안중학교 애들, 아이들도 또 관악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아이들의 그런 연령대별 그런 그 층은 그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것이 그냥 뭐 세계 관악 컨퍼런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면 평가회를 냉정하게 하겠지만 저희가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주시 그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 시립이죠. 그걸 준비할 계획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 이제 그냥 국제 청소년 윈드 그 콩쿠르를 윈드 오케스트라 국제 청소년 콩쿠르를 좀 해마다 할까. 왜냐면 우리도 이제 올해 이거를 하고 나면 내년 후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거기에 초점은 뭐냐면 저희 그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집행위원 중에 우리가 김대진 총장이라고 이제 한예종 총장도 들어 있고 한국 관악협회장, 음악협회장 그 분야에서는 최고하는 분들이 다 자리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그냥 연주로 끝나면 안 되잖아. 아까
소대 말씀드렸지만 광주 초등학교 출신이 서울대 다니고 한예종 다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어떤 인재 양성, 그래서 재능과 그래서 제가 체육, 그게 예체능이죠. 예술체육 쪽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을 지금 해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런 케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에 맞게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런 체육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활체육이냐, 엘리트 체육이냐, 전문 체육으로 양성할 거냐. 그것도 똑같이 음악하는 아이들도, 연주하는 아이들도, 얘들이 진짜 괜찮은 아이들은 진짜 서울대까지 보내고 한예종 보내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체육하는 연주인을 광주에서 발굴해내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번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경제 이일수 기자라고 합니다. 광주시의 정체성을 세계적인 문화, 예술 도시, 스포츠 허브 도시로 이렇게 성장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크게 이제 차별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차별화된 스포츠 문화 허브 도시는 어떤 것인지 그림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세계 이 문화예술 도시라는 거, 또 이제 그런 어떤 스포츠 허브 도시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도민체조는 어디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생체. 그리고 관악 컨퍼런스도 저희가 지금 우리 보면 이제 국악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악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시카고 갈 때도 악기들을 갖고 갔습니다. 일본 갈 때도 갖고 가고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 국악기들하고 이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또 광주시가 이제 도자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어떻게 앵글에 담아서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좀 차별화된 부분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거 덧붙여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이제 역사성, 우리가 지금 고려 태조 940년에 광주라는 걸 받아서 지금 1084년이 되는 해예요. 또 저 남한산성 숭례전에는 백제 온조대왕을 6회를 모시고서 저희가 지금 봄, 가을로 충기축이 제의를 지내고 있고. 근데 이제 전통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는 도자기가 그전에 이제 왕실 도자기 축제 이랬는데, 이게 여주이천한테 맨날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짜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광주 왕실 도자 컨퍼런스로 명칭을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또 베트남 이쪽에 도예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학술회의까지 겸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왕실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떤 인물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정암 이종훈 선생이라고, 그분은 이제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인데 그때 65세 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군자무 이제 삼암리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옛 인물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 명예도로로 이제 정암로라고 명예도로를 이제 만들어서 올해 3월 1일 날 3.1절 기념식은 마침 또 이제 안거리 한 200명이 또 거기서 독립운동한 기록도 있고 그래서 3.1운동 때, 그래서 거기서 3.1 만세운동과 같이 겸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좀 다른 그런 어떤 색깔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